오늘 탐방은 길이의 인문학 중에서도 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옛 선인들이 몸소 걸었던 옛길 위주로 해서 탐방을 하고 있어요. 봉우리가 아슬하게 보이는 저게 제약사입니다. 제약사. 천왕산 제약사는 행제봉처럼 붙어 있는데, 일제강점기 1918년도 지도를 찾아보면 길이 이쪽으로 나 있었어요. 아까 우리 버스가 오던 그거는 한 30년, 20년 전에 닦아진 길이고, 원래 이 변해 그 연수원으로 해가지고 이 주안골로 해서 철구서 내려갑니다. 이 안에는 또 무수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과거에 빨치산이 살았고, 그 다음에 이 마을에는 나무바가지, 과거에 그 함지라든지 나무바가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는 하도 험하고 나무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산품꾼들이 낸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숯을 굽고 숯쟁이, 철을 녹이고 한 쇠불이 하던 분, 이런 우리 아주 바닥에 있는 민초들이 이 골짜기에서 산을 이고 이제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골짜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 길은 수천 년 전부터 아주 그 깊은 골짜기의 산길입니다. 숯가마터예요. 숯 굽던 자리라. 주로 이제 숯을 굽는 사람은 여기 와서 겨울에 들어와서 한두 달 정도 숯쟁이가 굽고, 숯을 갖다 나르는 사람은 요 밑에 주암에 살거나 베네골에 사는 아녀자들이 일이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1970년대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 전쟁 당시에는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요 안에서 250명 정도 빨치산이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위수지역이 돼 가지고 누구든지 보이면은 사살을 합니다. 빨치산을 잡으면은 목부터 처형을 해요. 목을 옛날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가지고 가고 하듯이 이 몸뚱이를 다 가져가면은 어려우니까 목을 따가가야만 이제 보상을 받거든. 그래서 이 목은 들고 내려가고 나머지 몸뚱이는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 없는 영혼들이 일대에 한 250명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부터 53년 9월 달까지 여기는 전쟁터였어요. 이거는 1950년도에 우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 이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가 신불산, 제약산 이 일대입니다. 방송도 많이 이렇게 들어주고. 책 보러 와가지고 책 대출하고 보러 와가지고 울주도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탐방하게 된 것도 너무나 울주도산에서 배를 해주어서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참 즐겁고 여러 가지로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길이 나기 전에는 여기가 오솔길이었어요. 이게 원래 그 베네 은양장에서 요 내려가는 베네 마을까지 내려가는 옛날 봉길입니다. 이게
콩보따리이고 뭐 소금이고 요래 넘어갔던 길이 이 길이에요. 베네고개에서 와서. 맞아. 고르쉐 물통인데 위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할머니. 거기까지 가게 하려고. 요 보이죠? 까만 선. 까만 선 이것들이 저 산 위에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연결되고 코킹을 해가 놓은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이 걸텀으로 물 건너기 위해서 아들 한 번 업었는데요. 아들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데 업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 벌써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생각하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물 느낌도 나를 굉장히 상쾌하게 했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길은 수천 년 전부터 베네골에 사는 사람들이 밀양 어른골이라든가 표충사를 가던 아주 그 깊은 골짜기의 산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집신을 신고 걸으면은 집신이 도자기 밟고 또 피집신이 된다 하는 그런 험한 길이었죠. 근데 이래 험한 길이라도 계곡을 끼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이 길은 그야말로 힐링의 길. 길이의 인문학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자연과 더불어서 옛날 스님들이 걸었던 그런 고전어강 길들을 밟아보는 게 힐링이 아닐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영남 알프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전래동화. 전래동화란 우리가 그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것도 있고, 또한 말로서보다 또 글로서 이렇게 이 후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탐방한 것은 영남 알프스에서 전해 내려온 전설에, 이 전설이 특히나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얼마나 전설을 알고 있는가, 그 전설을, 짧은 전설을 가지고 동화 작가들이 아니면 일반 작가 같이 동화 작가와 섞어서 같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걸 읽고 후대 대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구전되어서 우리 전설에, 우리 고장에도 이러한 어떤 그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5명의 작가가 10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또 탐방한 내용은 그 중에서도 철구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구소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깊은 영남 알프스의 3대 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철구소, 그 다음 호박소, 파래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 큰 소를 3개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심 줄거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철구소는 그 중에서 아주 소가 깊다고 이름나 있고, 또 주암 계곡이 멋지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직접 이렇게 갔다 오시면 그 깊이가 더 맛을 더해서 우리 고장에도 이러한 좋은 곳에서 또 이러한 전설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흥미롭고, 또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저희 고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발걸음을 가서 직접 찾아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길이의 인문학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의뢰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글을 같이 쓰기는 했지만 이 저서는 제 혼자 쓴 게 아니고 5명의 작가들이 같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게 뭐 특별히 잘났으라기보다는 여러 선생님들 시간 조율이 안 돼서 제가 썼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길이 인문학이다 보니까 제가 그럼 요즘 이렇게 그 대두되고 있는 인문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요즘 많죠. 세상이 또 이렇게 어수선하기도 하고 군대 이야기나 또 저희 학생들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가 저희 가슴에 많이 이렇게 먹먹하고 올라갈까 왜 이런 해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근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내면에 이러한 그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내적 성장 꼭 인문학이라는 게 지식 축적이 아니라 어떤 그 마음속의 울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내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웃과 함께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포용력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살 때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저 역시도 시골의 학교에서 다녔고 또 이렇게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 저희 친구들을 만나거나 시골 학교 아이들 동창회에 제가 올해 처음 한 번 가봤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그때 그 풋풋한 감정들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순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바닷가고 반농 반호촌이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곳에서 간식거리도 별로 없이 이렇게 자랐지만 그래도 친구 간의 따뜻한 정, 또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속에 다 이렇게 담아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이렇게 인문학의 깊이에 빠져보는 게 괜찮다. 그럼 인문학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책을 읽는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문학 작품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책 중에서는 문학 작품, 또 길 위에서는 여행, 또 함께하는 친구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책 속에서 저는 이제 그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그 시골에 자랐지만 아버지가 좀 다정다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쩌면 이 길에 서게 된 어떤 계기도 마련해 주셨는데요. 아버지는 밤에 이제 보통은 바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그 밭에 갔다 오시고 또 수협에 또 소속된 어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에도 강구항을 노래하고 했는 게 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애환이 들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저희들을 키우셨지만 항상 부지런함을 성실함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 때도 아버지는 그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제뿐만 아니고 저희 집의 가족들이 언니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겨울철에는 아버지가 조금 한가하셨어요. 한가하셔서 이제 그 저희들을 둘러 앉혀놓고 새끼도 꼬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고구마나 오징어를 이렇게 곁들여가 간식으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전래동화였어요. 해님과 달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렁각시 이야기, 뭐 삼천갑자 동방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고 구연식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한 곡이 넘어가면 이 곡이 넘어가면은 호랑이가 딱 버티고 서 있다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이제 이게 가슴을 졸이면서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 곡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하면 우리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굉장히 그 아버지 이야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집은 책이 별로 없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국어책, 학교 국정교과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받아오면 10번이고 20번이고 읽는 게 제가 습관이 돼서 읽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갔는데 그러한 어떤 전래동화 이야기가 시골 학교지만 있었어요. 비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매일마다 그 책을 이렇게 그 진열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인데 제가 손을 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방과 후에 마치고 책 정리하면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읽은 것이 거의 초등학교는 전래동화가 좀 많고 위인전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 학교에서. 요즘처럼 창작동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재밌게 읽었고 그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초등학교의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게 일기 쓰기를 권장하셨어요. 시골 학교지만 선생님들 열의가 대단하셔서 국어 시간에는 이래 그 비슷한 말, 반대말. 요즘은 아이들이 일찍 그 영어 학원에 먼저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때는 영어 배우지를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ABCD,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때는 어떤 그러한 들어갔을 때 어휘에 치중을 많이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뜻이 뭔지 그걸 가지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거는 전과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전과를 이렇게 활용하기도 했는데, 전과가 잘 없었어요. 우리 동네 딱 한 명 있었는데,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에게 좀 이야기가 하기 못해서 되게 이렇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밑바탕이 되고 또 일기 쓰기를 권장하셨어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책일 비슷한 말, 반대말, 어휘풀이, 또 그다음에 그러한 그러한 것을 숙제를 내면서 일기 쓰기를 방학 동안에 내주셨는데, 저는 일기가 쓰기 싫었어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한 3번 정도 쓰면서 몰아서 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어떻게 기억이 안 날 때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남. 이렇게 쓰는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는 5학년 때 기억인데 부르셨어요. 이제 니는 왜 이렇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걸 이렇게 일기장에 쓸 수 있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웃으시면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제가 양심에 조금 가책이 느끼면서 열심히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계기가, 그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쓰게 된 게 결혼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육아일기를 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글을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작가라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꾸준히 책을 또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객지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편지를, 고향 친구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어요. 쓰고 또 그게 이렇게 필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어떤 많이 그리워하고 친구나 부모님이나 이런 그리워하는 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내가 깔아놓고 간 어둠의 자리에 촛불 하나를 밝힌다. 이렇게, 요것은 어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차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 아이가 하루 이렇게 아침에 부딪히고 나갔을 때, 아이가 돌아왔을 때 바로 보면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화법으로 하는 게 할 수 없다. 말로 하면 감정이 앞서니까 이렇게 글로서 풀어내는 거. 또 그리고 많은 긴 우리가 아주 인생의 깊이나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려면 소설을 읽지만 짧은 글 속에 여운이 많이 담겨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아이하고 대화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이 꼬두박쌤의 돛대를 세워라,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화를 쓰게 된 배경은,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수필로 시작을 했고 또 시조를 쓰고 하다가 항상 제가 또 아이들 한 10여 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을 함께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시도 쓰고 같이 백일장도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러한 게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제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영남 울산에서 살면서 작가들의 어떤 의식, 그러한 것을 고취를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작품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고장에 전해 내려온 전설을 가지고 작가라면 한 번쯤 동화를 기획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러한 말씀에 저희가 뭔가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이제 작가들이 모였는데 이야기가 짤막하게 전해 내려오는 거를 색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서정호 선생님이 옛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옛 이야기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땅이나 물건 또는 사람이 얽힌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에는 반드시 증거물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골골마다 이렇게 재미난 전설을 가지고 어떤 곳에 어떤 고장이 얽혀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그런 본인이 쓰지만 또 이렇게 어떤 것이 구성이 좋을 것이다 하는 걸 다 의논한 겁니다. 그리고 메인 제목인 꼬두박샘의 돛대를 세워라는 장석순 씨 작품으로 그 살구정 마을 행정마을이라고 하는데 이제 살구가 많이 이렇게 피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성남사 그 아래 동네 가면 있는데 저희가 같이 탐방할 때 보니까 돛대가 정말 깃대처럼 이렇게 쭉 세워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우물에 갈 이야기, 우물을 파면은 배의 소는 배 머리가 뱃머리에 속하고 그 행정마을이 배의 중간에 속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 배의 중간에 우물을 파면은 어떤 재앙이 발생한다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얽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아프다 보니까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뭐 이물질도 넣고 이러다가 얽힌 이야기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다 메워지고 나서는 마을의 재앙이 사라졌다. 이러한 건데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잘 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배내 아가씨는 이제 정화 정도령 바위 이걸 이제 가지고 모티브를 잡았는데 이 바위 자체로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이야기가 그래서 순이와 석이라는 그 두 주인공을 내세워서 둘이 애틋한 그러한 베넷 마을에 사는 그러한 순이가 석이와 사랑을 하지만 결국은 이 베넷 고개를 넘어서 명촌 마을로 시집을 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화 정도령 바위에서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을 푸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우리 영남 알프스에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전설이니까 가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발로 직접 다녀보고 아이와 손을 잡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심성도 이렇게 좀 마음도 열 수 있는 그런 집에서 말하지 못한 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허수아비 병정은요, 우리가 지금 단조성 그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단조성에 얽힌 이야기를 이렇게 엄성미 작가가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신불산과 그 영축산 사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가보니까요, 아직 성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갔다 온 이 감흥이 너무 좋았어. 피못이나 뭐 이렇게 억새, 보통 백발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억새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모티브를 잡아서 저는 이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써보고 우리 엄성 작가는 이걸 가지고 이제 개똥이가 이렇게 밖에 나중에 죽게 됐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외군한테 길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 이런 게 잘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설에다가 작가의 상상력을 보탠다는 게 사실 생각만큼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그러면서 이제 본래에 있는 기둥 줄거리도 다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옛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뒤에 이 말투, 들려주는 듯한 말투가 돼야 된다. 그랬대, 그랬단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통일시키는 것도 못하고 이게 작가마다 자기들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구어체 문장이 있고 또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 어떤 게 좀 더 독자들로 하여금 다가갈 수 있는 게 흥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말을 좀 살리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러한데 좀 치중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꼬두박샘의 돛대를 세우라 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면서 영남 알프스라는 데서 이제 한번 여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밀양시 산내면과 청도군 운문면 울주군 상북면 등의 높이 1000m 이상 되는 7개의 상군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천왕산, 제약산, 고원산, 영축산 여기에 이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담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5명의 동화 작가들이 그 미요새라는 이름을 결성하고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이렇게 약자입니다. 미요새가. 그러면서 우리 꿈을 한번 실현해보자. 백조가 되는 꿈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2009년도에 이렇게 동화 창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깃털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꼬드박쌤의 돛대를 세워라를 달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지금 돌이켜보면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제가 문학적인 어떤 삶에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의미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그 어떤 무릎학교 시절 아버지와의 그러한 관계 또 제가 이렇게 그 사회생활 하면서 시작했던 일들 또 수필을 쓰고 또 시를 쓰고 이러하면서 동화는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조를 쓰면서도 동시를 굉장히 이렇게 같이 많이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동화 작품을 쓰게 되었으며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옛날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이제 책을 좀 읽는 습관이 늦게 형성되었었어요. 첫째 아이는 글도 잘 읽고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책도 빨리 습득을 하고 이러했다면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계별로 조금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 왔고 또 학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구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흥미롭게 발달시키는 게 그러면 이러한 인문학적 우리가 그 요소를 키우려면 경험과 사실적인 것 또 어떤 학부모님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권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 5세 단계에서는 보통 그 어른들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감상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 발달하고 또 어떤 단순하고 구조화된 그러한 줄거리 이러한 걸로 하면서 이제 단어나 문장 이런 게 반복되는 운율감이 느껴지는 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시적인 노래하듯이 하는 그러한 어떤 반복적인 리듬 송알송알사리 병구스라는 우리 예전에 그 노래 불렀듯이 이러한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적인 것도 좋고 또한 그 운율이 잘 살아있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면 6, 7세 때는 한 단순 반복 구조의 그림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때는 이제 부모가 얼마만큼 책을 읽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 아이들의 독서력이 또 그러면 부모님이 읽어줄 때는 좀 더 어휘나 이런 낱말들이 어려운 거를 특해도 괜찮고 아이가 읽을 때는 좀 본인 수준보다 조금 낮은 거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 9세 때는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죠, 그죠? 이때는 책 속에 어떤 우리가 환상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읽기의 유창성이 길러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도입부가 좀 짧은 이야기, 또 반복 구조 이야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좋은데요. 이것도 이제 운율이 살아있고 동료 동시적인 그러한 요소. 또 옛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어떻게 들려주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표현도 풍부하고 또 동작 묘사가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어떤 그 정서적인 면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물어보니까 4학년이라고 했다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가 4학년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한 10세, 11세죠. 그죠? 이 역사와 위인전 같은 어떤 우리 삶에 관심을 갖는 이야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화적인 이야기, 어떤 전설적인 거, 모험, 친구의 우정, 또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위인들의 이야기 이러한 것에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어떤 풍속사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역사 관련 책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가 어떤 내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그 가치관이 잘 형성돼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요러한 3, 4학년 시기에 어떤 그 부모님의 권해주는 책들, 여기가 도서관이다 보면 많은 책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부모님이 권해주는 책 아니면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러한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때는 감정이 성숙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논리력이 확장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 역사소설, 또 우정을 다루는 그러한 장편소설, 또 지식이나 정보가 가득한 이러한 소설로 정서적인 깊이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아 발달,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과학, 공상과학, 그 다음에 모험, 탐험, 추리소설 이러한 걸로 확장돼서 하면 좋고 논리력과 상상력이 길러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친구 간의 발달 어떤 그 적응, 친구 간의 적응, 또 발달 단계 그 과정에 우정을 기를 수 있고 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러한 것을 중시하는 개인차를 잘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그 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조금 약간 힘든 점도 있었어요. 그건 다 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잃는 것보다는 이렇게 얻는 것이 많고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우리가 인문학이 그냥 인문학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에서 울림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남 알프스를 소재로 해서 제가 쓴 시를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철구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중에 세 곳이 아까 얘기했듯이 철구서와 호박소와 그 파래소라고 했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호박소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저 친구만 할 때 이제 그 데리고 텐트를 치고 자면서 그 호박소 주위에 텐트를 쳤습니다. 요즘은 이제 캠핑장 이렇게 해서 많이 있지만 저희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발발이 사서 짊어지고 이렇게 그 산골짜기 좋은 곳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 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면을 부여하고 싶어서 그 어떤 계곡이나 또 여름철에는 특히나 이렇게 그 텐트를 치고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호박소 주위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밤에 이렇게 물소리에 이렇게 잠을 깼어요. 졸졸졸졸졸 소리. 그렇게 제가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그 물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맑잖아요. 뭐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그래서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그야말로 별이 쏟아진다는 노래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자라서 굉장히 청정지역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백사장에서 있으면은 그 별이 쏟아진다는 걸 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도심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울산 하늘은 하늘에 별이 어쩌다가 한두 개 보일까 말까 했어요. 옥상에서 올라가서 봐도. 근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도 있지만 별이 쏟아지는 이 호박소에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깨워서 보고 싶었지만 잠이 자니까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언젠가 내가 이걸 글로 한번 녹아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호박소가 진짜로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파져가지고 호박처럼 생긴 그런 목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위가 전부 잡목님이 우거졌고 또 거기에서 위에서 다이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다이빙하다 거기 머리에 박을 수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이제 이제 물에서 노는 게 또 하나의 뭐 호박이 둥둥둥둥 떠서 노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이름도 호박소고 또 이렇게 제가 어감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걸 한번 모티브로 삼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번 이렇게 낭송 한번 해주시겠어요? 물을 줄 때 엉덩이 내보였나?
사사 밤낮으로 쏟아내는 저 소리, 낯불킨 요강 하나를 잡목님에 숨겨놨다. 숨차오는 산중턱에 반겨주는 무지개탕, 누적된 스트레스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냉탕에 몸 담근 나는 둥둥 호박 한 덩이.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을 철구소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한번 녹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철구소에 있었고 또 홀이라는 그 이무기는 호박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어떤 그 여력이 안 돼서 많이 녹아내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단조성 이야기는 우리 그 엄성미 작가가 쓴 그 허수아비 병정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똥이가 주인공이고 이 그 임진왜란 때 그 제가 쓴 시루성이 함락되고 난 후에 그 단조성을 올라가서 우리 또 그 의병들이 굉장히 활동을 하면서 싸우면서 그 강군이 숫자가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그 갈대나 이렇게 억새 같은 게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그 병정 모양을 병정들이 많은 것처럼 해서 그 위에 횃불도 꽂고 이렇게 하면서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걸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주인공이 개똥이라고 하는 또 이름도 이쁘죠, 그죠? 개똥이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그 개똥이가 거기에서 우리 의병들과 같이 그 허수아비도 만들고 또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찾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만나고 내려가는 길에 그 외병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있던 그 왜군이 이게 그 엄마의 그 딸이 자식을 죽이겠다는 그 어떤 그 우격다짐에 가르쳐주고 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엄마는 자식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이 아이는 이제 다시 도망을 치지 않고 다시 의병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그 싸움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 그 굉장히 많은 갈대가 이렇게 그 억새가 있고 이러한 걸로 길을 옳게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단조성의 성터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도 이제 그 습지처럼 이렇게 형성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때 뭐 마사토가 막 내려와서 이렇게 그걸 습지를 훼손시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환경단체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그 모티브를 잡아서 억새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노모가 뭐 백발등아 저 백발등이 원수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이제 한번 제가 착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올라가니까 아직 성타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성타가 남아 있었고 또 돌무지들이 굉장히 많이 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억새병원 감사하는 그 단지처럼 생긴 성터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진의 그 격전의 임진왜란 그날을 말해주듯 또 무너진 성곽 돌무지 폐잔병처럼 흩어졌다. 이런 것을 흩어진 이러면서 시전에 이제 좀 이렇게 압축미가 있어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안에 내용 뭐 허수아비 앞세우고 산죽 화살 소화되며 그 어떤 대나무나 이런 걸로 화살도 만들어야 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거 하고 또 어떤 상상력, 실제적으로 있는 거와 신은 상상을 덧붙여서 내 작가의 어떤 내면화를 거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외적을 물리치고 밤낮으로 이렇게 싸웠지만 그 노모의 그 곡소리, 백발등이 원수로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여기다 넣을까 하다가 백발등이 원수라다. 그 또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노모의 통화는 구비구비 산을 넘고 이렇게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계곡의 시린 한기, 그 많은 어떤 그 한스러운 그러한 기운들, 그러한 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그 땅에 으스스하잖아요, 그죠? 어스스한 그런 느낌. 그러한 게 이제 그 평원을 싹 휘감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못, 많은 그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못이 될 정도로 이루었다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선조들이 죽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게 늪지대를 이루었다. 질척질척 하는 게 늪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지금도 올라가면 윙윙 그 바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 겨울 되면 많이 불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어떤 그 우리 의병들의 함성 소리 같다. 비록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시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바람 소리가 의병인 함성 소리처럼 윙윙거리는 그러한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조성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성터가 남아있지만도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엄마 손잡고 가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서 직접 한번 찾아보면 아 이런 터였구나,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월사지는요, 이 작품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간월사지 그 위에 보면 청길바위가 있습니다. 청길바위. 그래서 쳐다보면 바로 청길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가 이렇게 아주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못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밑에서 돌을 던져가 그 바위에 올라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간월사지를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바위 자체가 하나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참 막막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청길바위라는 게 청길 낭떠러지처럼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그 아이의, 보통 우리가 사랑 이야기나 뭐 그건 둘이 열렬히 사랑하지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지만 집에 어떤 환경이나 또 가정 환경 때문에 아니면 둘이는 좋아하지만 안 되는 게 베네 아가씨도 그런 게 있어요. 베네 아가씨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청길바위에 보면 우리가 이 작품 속에서는 청길바위라 하지 않고 날개 달린 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돌이 무슨 날개가 달리냐 이렇게 하는데 그 돌이 던져가지고 올라가면 그게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돌에도 날개가 좀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솔방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염원이라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간월사지를 한번 둘러보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나. 그럼 간월사지도 저는 사실은 탐방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간월사지, 천전리성 다 처음 가봐요. 천전리성하고 또 그 설구서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울산에 살면서도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반성을 좀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간월사지는요, 우리 그 어떤 그 사찰로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형상이나 이런 게 바깥으로 새겨져 있는 그 무늬 자체가 그게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안에 보면 목이 끊어진 열애상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그 간월사지 앞에 그 법당의 안에. 그래서 그 목이 끊어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또 작품을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 구상 중에 있고 못 쓰고 있는데 거기에 얽힌 것도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골마다 우리가 이러한 전설들이 깃든 게 많은데 그러면 이러한 그 어떤 석탑도 두 동이나 있어요. 간월사지에 가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주 불국사에 괜찮은 탑이 많다, 어디에 많다 하는데 간월사지에 있는 탑은 상당히 이렇게 그 흩어진 걸 끼워 맞춰서 한 것도 있고요. 또 그 형태 보존이 굉장히 좋고 다른 탑하고 다르게 탑 바깥, 탑 중간에 탑 신부에 이렇게 그 형상화되어 있는 조각 그림이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가시기 전에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이렇게 간월사지 치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한 번쯤 익히 읽고 가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 이런 것도 일깨워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 천년 고찰을 이렇게 막 흩어진 걸 한 편 드라마 찍다가 뭔가 스톱한 것 같아. 그렇게 왕조의 유물의 위험이 좀 어떤 한 나뒹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딱 끼워 맞추는 거를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복원시켰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옛날과 오늘날을 이어주는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옛신라 시대의 그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그 사천왕상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우리 절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 그런 사천왕상이 너희들 좀 잘하지 왜 이렇게 나뒹굴게 놔두니 이러한 어떤 뭐 나무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사천왕상이 그러한 것을 꾸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아까 대웅전에 열애상이 목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목 되찾아서 대웅전에 앉힌 열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보면 범종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사찰이다 보니까 좀 종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익히 왔다 갔다 하면 사람 공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에 봐도 보존이 조금 허술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이제 좀 종이에 막 이렇게 이렇게 그 녹이 끼는 그런 느낌.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게 좀 활짝 종이 치면서 울려 퍼져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목련꽃도 있더라고요. 그 목련이 활짝 피는 것처럼 종소리도 활짝활짝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걸로 한번 모티브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가부성은 제가 그 시루성의 뜬달 요걸 가지고 모티브를 잡았습니다. 시루성의 뜬달은 천전리성으로 그 등억산 산성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온 전설을 보면은 그 어떤 등홍 그 사람들이 이것도 외구의 어떤 그 침입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의병들이 전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싸웠지만 다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성산은 보면 직접 우리가 가보니까 시루를 엎어놨는 것처럼 그러한 이런 모양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 시루성이라고도 하고 또 진짜 이름은 천전리성입니다. 천전리성인데 우리가 그 가부성이라고도 또 일명합니다. 그때 그 어떤 임진왜란 때 모든 의병들, 그 강군들을 비롯해서 그 마을에서 젊은이란 젊은이는 다 올라가서 거의 몰살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아무 남자들이란 없이 그래서 그 여자들만 가부들만 남았다고 해서 가부성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 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성을 딱 올라갔는데 아 이거 내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라는 게 좀 올라갔는데 너무나 그게 가슴이 딱 와닿았어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자작나무가 있더라고요. 자작나무는 하얗잖아요, 색깔이. 근데 이게 추운 지방에 사는데 왜 여기에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 속에 동화 속에서도 이제 그 자작나무가 그 의병들이 죽고 그 마을의 어떤 자식과 아녀자들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좀 그렇게 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조금 다르게 또 표현했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직접 다니면서 보니까 뭐 치마샘이라는 그런 우물도 있었다. 또 뭐 긴 이렇게 장검 이런 것도 그때 이제 그 마을에 무기가 별로 없으니까 뭐 죽창이나 집에 있는 괭이, 곡괭이, 뭐 삽 아니면 호미까지 들고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칼도 들고 올라갔다는 이제 칼 얘기는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동화를 쓰다 보니까 그러한 조금 위험시 되는 거나 아이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겠다 싶은 거는 자연스럽게 아까도 뭐 그 이무기를 토막냈다는 이야기도 좀 뺐고요. 또 식칼을 들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어쩐지 좀 섭섭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그 당시 어떤 그런 것은 들지만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꼭 필요하나 여의는 끝에 빼기로 했고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가부성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뒤쪽 선생님.
선생님, 예, 부탁드릴게요. 그날정은 침묵하고 의병이 놓친 창검은 고사목이 되었다. 성틀을 둘러보며 파편 한쪽 주워든다. 가로 세로 빗살무늬 새겨진 비밀들은 부식된 격전 임난사 덜먹이고 있었다. 치마폭 얼굴 값싼 지압이 잃은 안여자 원하는 계곡물로 밤낮 넘쳐 흐르고 산성산 능선 바람은 우우우우 곡을 한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제가 시조를 쓰다 보니까 이제 동화 작품 속에 녹아내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그 시조로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저희의 울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게 또 다니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대한 어떤 그 애정 이러한 게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이나 스마트폰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보면 느끼지 못한 그 산의 신선한 향기, 또 어떤 그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러한 거, 우리 부모님 집에서 머리 복잡하고 이러한 거 가면 싹 잊어지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 산을 다닐 때마다 머리를 식히고 또 다른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활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된다면 계속 어떤 그 산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그 찾아가면서 같이 하고, 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서 또 인문학 강의나 아니면은 길의 이야기를 읽고 또 다음 주 탐방도 있고 그 다음번에 다른 분이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셔가지고 시간 나실 때마다 자녀와 함께 하셔도 좋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